장례식장은 습한 공기와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유가족에게 인사를 건넸고 은지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남편 정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떠난 정호를 보내며 은지는 자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냈다. 은진의 곁엔 20살 딸 수진과 18살 아들 태섭이 앉아 있었다. 가족은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오랜 지인들과 친척들의 위로를 받았다.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이 섞여 조문 행렬은 이어졌다. 그러다 장례식장 문턱을 넘은 낯선 남자 하나가 은진의 시선을 끌었다. 검은 정장, 정갈한 머리, 깊은 눈매. 어디선가 본 듯한 이 남자는 조문록에 이름을 적고 조용히 영정 사진 앞에 향을 올렸다. 누구지? 은진은 속삭였다. 남자는 조문을 마치고 은진 앞으로 다가왔다. 은진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저 눈빛, 저 턱선, 저 귀 모양까지. 10년 전 물에 빠져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아들 지훈이와 똑같았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침을 삼켰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죠?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이도현이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 로고가 박힌 명함. 지인 소개로 정호 선배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레 찾아뵈어. 은지는 명함을 움켜쥔 채 그를 빤히 바라봤다. 눈앞에 이 남자 살아있다면 26일 그 아들의 얼굴과 판박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은지는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딸 수진도 어머니의 불안한 기색을 느꼈다. 엄마 괜찮아?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조문을 왔어. 수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설마 엄마 지훈이 10년 전에 우리 직접 봤잖아. 하지만 은진의 직감은 뭔가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진은 명함 속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도현 이사님께서 지금은 해외 출장을 가 계십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고객 개인정보라. 은지는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이도현을 검색했다. 대기업 2세, 5년 전 미국 유학파, 고아원 출신. 이상했다. 지훈이 죽은 해에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은지는 남편 친구였던 변호사 박진수를 찾아갔다. 진수 씨, 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박진수는 명함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왜? 무슨 일인데? 은지는 조문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박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중얼거렸다. 지훈이가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은지는 눈물을 삼켰다. 그 얼굴, 그 눈빛 지훈이야, 분명. 며칠 뒤 박진수는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나타났다. 은진아, 너 이거 보고 정신 단단히 잡아.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과 사망진단서, 그리고 DNA 검사서가 있었다. 10년 전 지훈이의 사망 당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했던 기록이 조작돼 있었다. 병원장 친척의 아들을 대신 지훈으로 둔갑시켜 사망 처리한 뒤 실제 지훈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왜 그런 짓을? 정호 형이 당시 병원 투자 건으로 병원장과 갈등이 있었대. 위에서 손을 쓴 거지. 형을 협박할 카드로 널 지키기 위해 정호 형이 지훈이 사망 처리에 동의했나 봐.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의 아들을 10년 동안 죽은 줄로 믿고 살아온 시간,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음모. 박진수는 말을 이었다. 지훈이는 고아원에서 이도현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어. 그리고 놀랍게도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가 됐더라. 내가 조문장에서 본 게 분명 그 지훈이 맞아.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망설였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름 없는 발신자. 그러나 은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지훈임을. 그리고 몇 시간 뒤 검은 정장을 입은 지훈이 은진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서로를 마주본 순간 1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은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늦었죠. 은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들의 뺨을 감쌌다. 지훈아 이제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경악하며 외쳤다. 저 사람 1년 전 아빠한테 칼 들이댄 사람 맞아. 장례식장 조문 속 숨겨졌던 진짜 반전. 정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지훈, 아니 이도현. 그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10년을 헤맸고 결국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날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도 외면했던 것이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가족을 파괴한 권력, 조작된 죽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피해 인연. 하지만 은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다 끝났어. 이제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껴안은 채 오래도록 울었다. 그리고 새벽녘 지우는 경찰서로 향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남겨졌다. 진정한 복수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닌 살아남아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었기에. 그리고 1년 뒤 은진과 수진, 태섭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지훈의 남긴 재산 일부로 세운 그 카페엔 매일 아침 지훈이 보내는 꽃다발이 배달되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그 메시지와 함께